부모님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 우리가 겪고 있는 거고요. 그런 또 있는 분들이고요. 저도 그런 일이에요. 다시 이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아버지들이요, 많은 부부들이 내일 이혼하여 도망치기로 결정을 하고요. 아내와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마지막까지 한번 다녀보고 그래도 안 되겠다면 이혼을 하겠다 해가지고 거의 100% 되는 분들이 이혼하지 않고요. 다시 재출발하는 분들도 다 나왔습니다. 우리 형제님 실망하지 마고요. 우리가 후반부에 가면서 아마 어떻게 해야 아내의 마음을 돌려줄까는 것을 아마 스스로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아버지 같은 경우는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많이 포함합니다. 한 부부가 이혼하면 그 한 부부로 인해서 이 사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사실을 두 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혼한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두 사람만의 결혼이 아니라 한 가문과 한 가문이 결혼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이혼하면 한 가문과 한 가문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가문의 문제 때문에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길을 찾아가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몇 분 말씀을 들어보면서요,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기본적으로 욕구 단계가 있어요. 가장 원시적인 욕구 단계가 뭐냐면 수면욕, 성욕, 식욕이 가장 원시적인 욕구입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욕구를 가지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게 내가 먹고 자고 성관계를 하는 건 다 채워졌는데 내가 안전하게 이 사회를 가정을 살아갈 수 있는 그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방황을 하게 되고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어떤 분들은 식욕의 기존 가장 원초적인 어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요. 올라갈수록 더 어떤 극단적이고 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밑단계가 아닙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 자신의 소속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 소속에 대한 욕구가 채우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단계가 뭐냐면 가장 사람들이 이 세상 가장 꼭대기에 상위적인 욕구가 뭐예요?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은 지금 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와 아내에게 가장 밑단계, 그 바로 밑단계, 안전까지의 단계에서 욕구를 채워주고 계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와 우리 아내들은요, 그 욕구를 이미 다 채워졌어요.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단계의 욕구를 채워주기를 원하거든요.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그 이상의 단계, 자신의 어떤, 소속이 확실하다. 나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니까 그걸 느끼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내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데 남편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방황을 하게 되는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집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들이요, 우리 가정에서 정말 옳은 말을 해요. 정당한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들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단 말이죠. 아내에게 자녀에게 말이죠. 정말 옳은 말, 똑바른 말인데 그것을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르고 다른 것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우리 자녀에게 기분 좋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내에게 기분 좋게, 듣기 좋게 얘기하는 거 틀립니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은요,
정말 아버지의 본인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본인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선포되면은 그 선포대로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와 아내가 반항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 학교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기보다는 마음속 가슴에부터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학교. 아버지의 역할이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두 무리가 있어요. 한 무리는요, 100% 완벽한 아버지. 또 다른 무리는 아버지 역할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그,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후자의 경우에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니까 남편이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도록. 어떻게 자식이 죽은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 어떻게 애미가 돼가지고 이 인간은 자식이 죽었는데 고통스러워 죽었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냐고 남편을 지고 그렇게 소리 지면서 마치 통곡하고 미워하고 이 못쓸 인간아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남편이 억지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었는데 그 위에서 피눈물이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들은 말이죠. 가슴속에 피눈물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 자녀와 우리 아내들은 아버지가 남편이 지금 피눈물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혀를 깨물고 그 슬픔을 참기 위해서 억지로 지금 참고 있는 사실을 우리 자녀와 아내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왜요?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아버지들이 남편들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내와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지금 가슴에 묻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와 아내는 저는 모순한 인간이구나. 별 볼일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전반부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좋은 영향력, 나쁜 영향은요,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첫 단계는요, 내가 받았던 나쁜 영향력은 그대로 내 대해서 더 이상 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내가 받았던 좋은 영향력을 이제 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좋은 영향력, 정말 존경하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우리 자녀에게 흘려보내주지 못하는 것도 나쁜 영향력을 그대로 흘려보내주는 그런 문제의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았다면 그 좋은 영향력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내 대해서 자녀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과 고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고사성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스러운 것은 늙어서 호라비가 되는 것이 제일 스럽고, 젊어서 남편이 없는 것이 제일 스럽고, 자라면서 부모가 없는 것이 제일 스럽고, 나이 들어서 의지할 데 없는 독신이 제일 스럽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아버지가 되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정말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화를 잘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내가 하고 있는데 나는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이 특별한 그 대사인데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될까요? 네, 여기야, 이게? 어디요? 여기 LG 6 플러스예요, 여기. 네? LG 6 플러스예요, 여기. 뭐라고요? LG 6 플러스예요, 여기. 뭐라고요? LG 6 플러스예요, 여기. LG가 플러스라고? 예, LG 6 플러스예요,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거기 어딘데요? 고객센터예요, 여기. 예? 고객센터라고요, 여기. 누구였다?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누구였다? 목욕함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예요. 고객센터에 플러스라고요? 목욕함이 플러스이 아니고요, 고객님. LG 6 플러스라고요. LG가 플러스라고?
LG가 사람 자기적인 LG 유플러스라고요.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그렇게 잘못 거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아줌마의 아저씨예요? 그래서 아저씨인데요. 아저씨예요? 네. 그럼 이 전화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고객님께서 돈 쓰고 전화하실 거잖아요. 예? 고객님께서 전화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불렀다고? 어디서 불렀다고? 소통이 불난 게 아니죠. 왜 저희가 LG 유플러스라고요. LG? 예, LG야, LG. 왜 불났다고? LG 불났지 않고요. LG 유플러스요. 불렀어? 예. 아유, 참. 이 아저씨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거 제 번호가 아니죠. 그냥 이거 1번이에요. 대표 번호에. 아니, 910? 아니, 110이 아니죠. 101이세요. 거기 불렀다고요? 불난 게 아니고요. 그냥 제 LG 유플러스라고요. 전화가 왔다고요? 아니, 전화가 온 게 아니죠. 그냥 고객님께 거셨잖아요, 여기.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인터넷 하면 어때요? 고객님께. 아니, 저 여기 사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네. 예? 전화번호 아저씨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가 아니죠. 10입니다. 아니, 10이죠. 왜 10이나 그러는데요? 그래서 아니, 우리 LG 유플러스고요. 왜 LG 그렇게 불이 났다고요? 생각이 안 들어요. 저희 인터넷 없더라고요. 인터넷하고 인터넷 전화랑 비디오. 불나만 꺼졌어요? 아니, 불나만 꺼진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얼굴이 어딘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옥이에요. 그래, 어디죠? 여기 금정부산이에요. 금정부산에 있는 거예요. 야, 마트도 아니고, 없는 데도 아니고, 어디가 전화를 거신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얼마나 웃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웃으면서 한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 아줌마, 우리 아버지들이 아닌가, 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우리 자녀와 아내하고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요? 답답할 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채워져야 하는 욕구가 채워지겠지만,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그런 말을 많이 듣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요. 아내가 원하는 것을, 자녀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아내와 자녀들이 해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호 씨 복음 가수, 당신만은 못해요라는 곡이 있는데, 한번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마음 불편하면 좋은 것이 아니죠. 웃고 있는 얼굴이 행복하게 보여도 마음속에 걱정이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아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내 마음 아닐 때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서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준다 해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널 사랑해 라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참 우리 남자들의 어떤 그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게 너무 바빠서요,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 없이는 못 살겠다고 했던 남편이요, 1년도 되지 않았어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는 남편 때문에 실망하고 이혼을 결심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밖에 나가서는요, 사람들 다른 사람 칭찬을 잘하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칭찬을 하지 않는 그런 남편을 보고요, 원망을 하고, 내가 언제 남편한테 당신한테 보석 달라고 했나, 내가 언제 당신한테 푸짐한 생일 선물을 달라고 했나,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요. 단지 사랑한다는 말, 나를 위한다는 말, 나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면 그것도 다인데 그것도 모르고 당신은 매일매일 돈만 벌어주고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렇게 문제가 발생해 오지 않았을까. 나중에 한번 감기봉사 한번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사, 직장 상사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들 옆에서 가능할 거예요. 혹시 모릅니다. 부모는 자식 옆에서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요, 세상에 그러시지 않습니다. 감기 몸살을 앓아서 끙끙 앓고 있으면요, 비 맞으면서 약국 문 두드리면 내 남편 감기약 살려고 그렇게 문 두드리는 이가 바로 내가 그렇게 보기 싫어하고 내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아이고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으로 산다고 했던 그 여자, 그 아내가 바로 내 옆에서 간호한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 아내의 손을 잡고요. 눈물 흘리고 통곡하면서 아내가 그냥 당신이 잘못한 건 너무나 미안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아버지도 젊었을 때 내가 정말 원기왕성하고 내가 못할 거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좀 들고 50대고 60대 보니까요. 아내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고요. 정말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가정이 제일 좋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아내 없이는 라면도 못 끓이는 그런 자신이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직 40도 안 되고 60도, 정말 30대 되는 사람은 그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는 그런 어르신들 말이죠. 인생을 다 겪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결국은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바로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요. 내 아내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가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한 아버지의 영향력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들이 넓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아버지 되기 위해서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전반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 첫 단추가 바로 내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지금 내 현재 내가 좋은 아버지인지 나쁜 아버지인지 그저 그런 아버지인지 훌륭한 아버지인지 좋은 아버지인지를 한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 대해서 더 이상 아버지로 받았던 그 나쁜 영향력을 이제 더 이상 자녀에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좋은 영향력을 이제 흘려보내시고 여러분 대해서 나쁜 영향을 이제 단절시켜야 됩니다. 그 단절시키는 첫 단계가 바로 내 아버지,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 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먹고 살기 힘들고요. 그런 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 아버지들이 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힘들어했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와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버지의 그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때 여러분들도 자녀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분들 속에 상처를 남아있던 그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보살펴줘야 되는 아버지, 내가 살펴줘야 되는 아버지도 남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자녀와 아내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셨다면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가 되었던 아버지가 계시다면 이제 그 시절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랍니다. 용서는 새롭게 펼쳐지는 희망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바라볼 때요. 아버지에게 선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능을 한번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결속하기입니다. 결속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한 가정에서요. 모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보스가 아니고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축구 감독과 같은 역할입니다. 한 경기에서 축구 선수가 만약 잘못해가지고 사살골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 경기에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느냐면 바로 그 감독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아내가 문제를 일으킬 때 그 원초적인 책임은 바로 첫 출발은 바로 아버지 남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기업 사랑해요. 은퇴하는 날 불현자 생각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명예롭게 은퇴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를 잘 키우고 우리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직장생활 할 때는요.
은퇴하기 전에는 매일 지방 가서 그렇게 밤새고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집에 돈을 보내주는 그런 회장이었습니다. 이제 은퇴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은퇴하고 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여행 가자면 여행 가고요. 뭐 스무 사들어도 스무 사주고, 어디서 크루즈 여행 가자면 크루즈 여행 가고요. 교회도, 그분은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 아내가 교회 권사기 때문에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고 졸면서 열심히 그렇게 따라다니고요. 보니까 아내도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야, 이제 인생의 살맛이 있다는구나. 젊을 때 내가 고생하고 이제 아내로서 열심히 사는구나 하고 너무나 기쁘게 살아가는데요. 딱 일주일 뒤. 아내가 아침 밥상에서 첫 말을 해주고, 여보, 이제 당신 혼자 나가는 수 없어? 당신 귀찮아 죽겠어. 나 혼자 갈 수 있는 당신 뭐하러 따라와? 당신 없어도 내가 지금 돈 다 모아놨고, 우리 자식들 다 시집 다 왔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는데, 당신 집에서 그냥 있어. 밥 해줄 테니까 밥 먹고 있으라고. 나는 나들어 나가서 열심히 내 자신의 모습을 찾기 위해 살아갈 텐데, 당신 이제 귀찮으니까 혼자 올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머리에 충격이 가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 관심 없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막연히 앞을 나가다 보면 50이 되고 60이 되었을 때 아내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미 때가 늦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아내와 자녀를 나를 중심으로 해서 결속을 수 있도록 결속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휘자처럼 말이죠. 모든 음악이 엉망진창이 되다 하더라도 지휘자가 딱 쓰면은 그 음악이 올바른 선율을 가진 것처럼 아버지가 똑바로 서서 가정을 딱 지켜나가면 말이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휘자 같은 역할.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결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성적이 아니라 자녀들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고요, 칭찬하는 것이 사랑이고, 격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칭찬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우리 아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격려하지 않으면서 우리 아내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격려한다, 격려한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 아내는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전체는 못해도 85%는 당신을 향해서 성실하겠다고 한다면요, 15%는 성실하지 못하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15% 때문에 문제가 되고 15% 때문에 85%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전체와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체를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체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체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 바꾼다면 그 바꾸어진 전체는 다시 두 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 우리 아내에게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말이죠. 아버지가 많이 안아주고, 아버지가 많이 사랑해주고, 아버지가 사랑을 한다고 많이 얘기해준 그 딸들은요, 밖에 나가서 아무 남자 품에 안기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많이 안아주고, 아버지가 많이 사랑해주고, 아버지가 많이 가슴을 느끼게 해준 우리 딸들은요, 우리 아들들은 밖에 나가서 아무 여자나 자기 품에 안지 않는다는 공개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말이죠. 자녀들에게 너 나가서 저기를 살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들은 듣지 않고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많이 안아주고 가슴을 통해서, 아버지의 가슴을 통해서 우리 딸들이 진정한 남성을 느끼게 해주면요, 우리 딸들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멋진 남성을 만나도요, 그 순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요, 그렇게 많이 아버지 가슴을 통해서 진정한 느낌을 가지게 되면요, 밖에 나가세요. 아무 여자, 아무리 예쁜 여자가 있어도 이미 자기의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품에 안지 않는다는 통계의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는 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표현해주는 우리 자녀들은,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자녀들은 밖에 나와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딸들은 특히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많이 안아주고 많이 사랑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모를 것 같죠.
살때 아이들은 모르는 거 같죠? 아닙니다. 아버지가 많이 안아주고요. 사랑해. 하지만 그건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은 가슴으로 그 사랑을 느낀다고 되어 있거든요. 금방 태어난 아이도 말이죠. 아버지가 안아주고 사랑해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자기 가슴에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자녀와 아내를 말이죠. 많이 안아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건강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 바빴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놈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혹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는요 많은 숙제를 해주고 정말 이런 거 다 아는 거 숙제도 해주고 허깅하고 안아주고 하는 거 숙제를 해줍니다. 연습을 하는 거지.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연습할 때 비로소 그것이 실제로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아버지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하기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며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본대로 행동합니다. 자녀가 겨울을 끝내야 할 때 아버지가 앞장서서 걸으며 돌을 놓아 징검다리를 만들어주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을 때 아버지가 나무에 올라가서 빨리 아이들에게 저것이 정확한 방향이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같이 헤매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 길을 잃으면 산에 올라갈 수 없으면 산 꼭대기로 먼저 올라가서요 정확한 방향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아버지 학교에서요 고급 공무원 아버지 학교에서 있었던 제가 꼭 소개하는 게 우리나라 고급 공무원인데요. 그 속에서 첫 번째 만남에 아버지가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89세 되신 아버지가 그 아버지한테 지원을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장님이 그 공무원 그 형제님을 모셔서 형제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해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우리끼리인데요.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바뀌었어요. 정말 존경하는 아버지입니다. 바뀌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몇 년씩이나 들어오면 한 번도 못 봤어요. 때로는요 기분 나쁘면 허리띠 풀어서 엄마 때리고 저도 때리셨어요. 제가 성적을 90점 받았는데 100점 못 받았다고 아버지가 처음에 저를 때리고요. 장난감 사려한다고 울었던 나를 허리띠를 잡아서 재밌는 바닥에 던지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매일매일 지적하고요. 매일매일 때리고 매일매일 혼내고 자신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아버지 때문에 공포부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그렇게 생각했고요. 때로는 아버지를 목졸라 주고 싶은 그런 정도로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싫어하고 아버지를 증오하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공무원 되어서 정말 이 법을 바꾸고서라도 이 아버지가 없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얼굴을 붉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싫어요. 아버지가 미워요. 아버지 정신을 가지고 내 같으면 아버지 DNA에 들어가는 나는 정말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친 것 같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89세 되신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죄악을 일으켰습니다. 일어서서 아들이 인자리로 뜨거워 그러시고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요.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렇게 해야 아버지의 역할인 줄 알았다. 나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내가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한 대 때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풀어도 내 자녀와 내 아내는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고 나를 정말 사랑해 줄 줄 알고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정말 그것이 너에게 이렇게 큰 상처가 되고 네가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들 만큼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줄 몰랐다. 그렇게 울면서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이 나이에 들어 그것도 모르고 살았던 이 아버지는 죽어도 마다하다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아버지를요, 아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줬어요. 아버지 그때 왜 사랑한다는 말 안 했어요? 나도 지금 아버지 때문에 지금 그런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이 껴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자유로 돌아가셨는데, 많은 아버지들이요, 누가 얘기하지 않는데 기립해서 박수를 다 89세 되신 아버지입니다. 인생 겪을 만큼 다 겪으신 어르신입니다. 나이가 된 사람 앞에는 솔직히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요,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이상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벌떡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쪽팔리니까요. 그 아버지는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 치더라도 이제 아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죠.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아내의 말을 들어보시고요. 아내에게 용서 구할 것을 과감하게 용서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바뀌지 않는 사람은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아버지요, 올바른 남편이요, 올바른 훌륭한 아버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송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자녀는 선물이 아니라 가장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인생이 항해와 같다면 함께 있을 때 결속하기, 사랑하기, 인도하기로 항해에 필요한 재력을 채워줘서 떠날 때 그것이 재력이 돼서 항해할 수 있도록 토인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 중요한 거지. 내가 신생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남자로서 내 개인적인 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소중한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내 가정에 있는 아내와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그동안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중요한 일보다 이제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소중한 것을 먼저 했을 때 뒤에 해도 되는 중요한 일은 자연스럽게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일은 조금밖에 없어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일은요, 단 1%만 모자라도 내가 살 수 없고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회가 어지러운 것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야 바로 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우리 사회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12시간 넘어 1시간 넘어도 그 시간 골목에 가도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만 생각하면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을 한번 감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학교의 첫 출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현재를 살면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바로 영향력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건강한 나라를 됩니다.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거울이 되고 영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나, 아버지로서 자녀와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잘못된 내 아버지의 영향력,
그 영향력이 지금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 있지 않으실까요? 이제 그 잘못된 영향력은 내 때에서 끊고 좋은 영향력만 흘러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가문의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첫 단계입니다. 교인의 손을 왼편 가슴에 올리고 저를 바라보고 주십시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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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손을 내리시고 눈을 뜨시고요. 우리 이런 결단이 우리 5주 내내, 아니 1년 내내, 아니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어주시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 구원을 한번 계셔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리 한번 가라. 제가 아버지한테 없고 준비하면 야! 이렇게 하시고 또 시작하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세 번 야! 이렇게 치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어디서 같은 저희 아버지들에게 격려의 악수를 드리는 좋은 아버지 해주시오. 거기서 격려하시고 자리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아버지가 살아야 가족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족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족이 산다. 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준비하시고요. 다시 한번 열띤 환영해 주신 강용호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앞에는 정면에 향해서 잠시만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에는 아볼사스페이 사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우리 김성훈 형제님이 만든 세미나 가운데 우리 스태프분들 나오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껴안는 모습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허깅이라고 부릅니다. 허깅은 단순히 껴안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위로합니다. 격려와 용납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성경에서도 에서와 야곱 그리고 요셉과 두 형제들이 허깅이 소개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가인의 주부들의 시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에 보시면 촬영 경례 허깅한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오른뺨을 서로 맞대고 오른팔은 상대방의 어깨 위로 왼팔은 상대방의 등 쪽에 숨신 다음 호흡 껴안고 서로 위로하는 격려하는 때로 용서하는 의미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좋은 아버지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고요. 뒤로 물러놓으신 다음에 눈 인사하시고 이렇게 서로 반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잘못된 호잉이의 예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껴안아서 갈비뼈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등을 이렇게 툭툭 두드린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번쩍번쩍 들고 돈다든지 드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힘드실 것 같아요. 괜히 다치실 것 같아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붙들고 무작정 기도하듯이 호깅하는 분은 삼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상적인 호깅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마주해 주시고 오른뼈를 맞대고 예, 사랑합니다. 조경환 아버지 되십시오. 예,
사랑합니다. 윤희 인사하시고 자리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퇴직하시는 이 기회를 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좋은 일과 함께 5분 이상씩 꼭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